해시태그 PART1. 나는 올해 28이다. 초겨울로 접어든 음력 10월, 해가 기울 무렵의 한양은 바람이 유난히 매섭다. 도성 남쪽 끝, 폐쇄된 옛 군영 뒤편의 작은 초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 풀길에는 마른 갈대잎이 뒹굴고 처마 끝 고드름이 바람에 부딪혀 맑은 쇳소리처럼 울린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칼이 서로 스치는 소리와도 닮았다. 장작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친다. 싸늘한 공기가 목 안으로 파고들어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김이 피어오른다. 손바닥을 비벼보아도 온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방 안에는 약 따리는 냄새가 가득하다. 쓴 환기향, 당귀의 묵직한 흙내음, 그리고 끓는 물이 솥뚜껑을 미세하게 흔드는 소리. 툭탁. 장작이 갈라질 때마다 작은 불씨가 튀고 붉은 빛이 방바닥을 스친다.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길고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든다.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있다. 손끝에 흉터를 쓸어내린다. 거칠게 굳은 살같이 겨울 공기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린다. 그날의 불길이 아직도 피부 아래에서 숨 쉬는 것처럼 욱신거린다. 저는 그분을 원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말이 허공에서 얼어붙는다. 방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등잔불을 휘청이게 하고 기름 타는 냄새가 더 짙어진다. 멀리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둔하게 울린다. 한 번, 두 번.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리게 번진다. 그분 강도윤. 지금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 방 안구석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 약기운이 도는지 숨결이 일정하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체온이 느껴진다. 차갑게 식은 겨울 방 안에서도 그의 몸은 아직 미약한 온기를 품고 있다. 검을 쥐던 손이라 굳은 살이 두텁고 단단하다. 그 손이 몇 번이나 내 목숨을 붙들었는지 나는 이제야 안다. 나는 새해 전 25의 봄에 그의 관저로 들어왔다. 그해 봄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매화가 피기도 전에 져버렸고 흙먼지가 골목을 뒤덮었다. 그날 새벽 우리 집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로 나는 깨어났다. 철갑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 말발굽이 돌바닥을 때리는 둔탁한 울림, 그리고 피비린내. 영모의 증거가 나왔다. 그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아버지는 형조에서 일하셨다. 청렴하다 소문난 분이었다. 하지만 조정의 바람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역적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끌려갔고 집안은 봉인되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먼지와 피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그때 처음 그의 이름을 들었다. 강도윤. 병경 수호대장. 사람들은 속삭였다. 영모의 증좌를 상부에 보고한 자가 그라했다. 내 가문을 무너뜨린 칼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날 밤 광군이 우리 집을 포위하기 전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정 내부에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남기기 위해 그는 아버지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피바람 속에서 나 하나라도 살려내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가 내게 보낸 첫 번째 사람은 광군이 아니었다. 은밀히 찾아온 하급 무관 하나가 속삭였다. 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은 관저로 오시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모욕으로 들었다. 원수가 내게 자비를 베푼다는 듯한 그 태도가 치욕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다. 남아있으면 나는 곧 차명이었다. 관저로 향하던 날 비가 내렸다. 젖은 흙냄새가 짙었고 비에 젖은 비단 치맛자락이 발목에 감겨 차가웠다. 관저의 붉은 문은 높고 두꺼웠다. 그 앞에 서자 심장이 세게 뛰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다. 갑옷에서는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났다.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단단했다. 그는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담담히 말했다. 이곳에 머물면 목숨은 보장하겠다. 그 한마디. 나는 그것을 감금의 선언으로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호의 시작이었다. 그는 나를 관저 깊숙한 별채에 두었다. 외부와 접촉을 끊고 내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쓰게 했다. 광군 명부에서 내 이름은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지워진 대신 목숨은 건졌다. 그 사실을 나는 새해가 지나서야 알았다. 그는 나를 차갑게 대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냉정했다. 역적의 딸은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의심을 막기 위한 벽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벽에 매일같이 상처 입었다. 그는 나를 관저의 기록 보관실 근처에 두지 않았다. 대신 군복을 꿰매게 하고 약초를 다리게 하고 마당을 쓸게 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그를 흔들지 못하도록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모욕이라 여겼다. 밤마다 분노로 잠들지 못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가 던진 외투를 차갑게 밀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들었다. 아직도 찾고 있다 합니다. 그 집안의 딸을. 문 밖에서 속삭이는 병사들의 말.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들키는 순간 나뿐 아니라 그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곁에 묶어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밖은 아직 위험하다. 짧은 말, 건조한 어조.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끝내 읽어내지 못했다. 그저 또 하나의 감시로 받아들였을 뿐. 지금 초가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야 나는 안다. 그가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숨겨주었다는 것을. 방 안에서 그의 숨결이 고르게 이어진다. 나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는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느껴진다. 온기는 약하지만 분명하다. 대장께. 나는 낮게 부른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인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수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사랑이라 부르지도 못한다. 다만 이해하려 한다. 왜 그가 침묵했는지.
왜 나를 밀어내는 척 했는지, 왜 그날 나 대신 등을 불길에 내어주었는지. 초겨울 바람이 다시 문풍지를 흔든다. 등잔불이 일렁인다. 양 냄새가 서서히 옅어진다. 나는 숨을 고른다. 이야기는 이제야 시작이다. 해시태그 PARTE. 밀서를 본 뒤부터 내 마음은 얼어붙은 강처럼 갈라져 있었다. 겨울은 깊었고 관저의 기와마다 눈이 수북이 내려앉았다. 서고 안 공기는 차가워 종이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시렸다. 먹 냄새는 더 짙었고 오래된 장부는 습기를 머금지 못해 바삭하게 말라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와 닮은 밀서. 반정의 뜻에 동조한다. 그 문장은 겨울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저며왔다. 그 글씨가 조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목을 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도윤을 곱게 보지 못했다. 며칠 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도윤이 독화살을 맞고 돌아왔다. 군사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들여올 때 눈이 그의 어깨와 머리카락에 쌓여 있었다. 녹은 눈이 피와 섞여 붉은 물이 되어 갑옷 아래로 흘러내렸다. 방 안은 금세 피 냄새와 젖은 가죽 냄새, 차가운 눈 냄새로 가득 찼다. 화살을 뽑아낼 때 군이의 손이 잠시 떨렸다. 상처에서 검푸른 피가 흘러나왔다. 달군 쇠를 가져다 대자 치익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살 타는 냄새가 방 안을 뒤덮었다. 나는 손등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열은 치솟았다. 이마에 손을 얹자 화롯불보다 뜨거웠다. 숨은 거칠었고 입술은 말라 갈라졌다. 땀이 솟구쳤다가 이내 식어 피부를 차갑게 적셨다. 이불은 젖어 축축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우물로 달려갔다. 새벽을 앞둔 밤 공기는 살을 베는 칼날 같았다. 우물가에 얇게 언 얼음을 깨뜨리자 맑은 금 가는 소리가 울렸다. 두레박을 끌어올릴 때 밧줄이 손바닥을 스쳤고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에 튀어 감각이 사라졌다. 잠시 망설였다. 그를 믿지 못하는 마음과 그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싸웠다. 그러나 그의 신음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두레박을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이 정수리에서 어깨로 등으로 흘러내렸다. 숨이 멎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옷자락이 순식간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다. 이가 덜덜 떨렸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그를 끌어안았다. 내 몸의 냉기를 그의 열에 밀어넣듯 껴안았다. 그의 피부는 불덩이 같았다. 숨결이 뜨겁게 쇄골을 스쳤다. 독이 퍼진 탓인지 그는 허공을 더듬었다. 가지 마라. 희미한 속삭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어깨를 더 세게 감싸 안았다. 밤은 길었다. 밖에서는 눈이 처마를 타고 쏟아졌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다. 장작불은 점점 약해졌고 붉은 숨만 희미하게 남았다. 방 안에는 양 냄새, 피 냄새, 젖은 옷의 냄새가 엉켜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다시 우물로 나가 얼음물을 끼얹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가락은 얼어붙은 듯 저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그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다. 새벽녘 창호지 너머로 푸른빛이 스며들었다.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나는 그제야 몸을 떼었다. 손을 놓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다. 밤새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의지가 끊어진 듯 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발바닥이 시렸다. 젖은 속적이 살갗에 붙어 체온을 빼앗았다.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눈앞이 잠시 하얘졌다. 방으로 돌아가야지.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숨이 가빠졌다. 귀 안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손으로 벽을 짚었지만 손끝 감각이 두뇌 벽이 미끄럽게 느껴졌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다리가 풀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등을 받아냈다. 숨이 턱 막혔다. 천장 석가래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나는 쓰러졌다.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채윤아가 이미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차림, 은은한 향. 마치 밤새 곁을 지킨 사람처럼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독의 여파로 시야가 흐렸을 것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스쳤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미묘하게 공기의 방향을 가늠하듯 고개를 움직였다. 어젯밤 제가 곁을 지켰습니다. 채윤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잠깐의 침묵. 그의 손끝이 이불 위를 스쳤다. 아주 미세하게 공기를 더듬듯. 나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이불 아래로 내려가 젖었다 말라 뻣뻣해진 옷자락 끝을 살짝 스쳤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공기 중에 남아있는 냄새를 들이마셨다. 얼음물의 차가운 기운.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미약한 우물 냄새.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누가 밤을 지켰는지, 누가 몸을 적셨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서린 아씨. 하인의 목소리였다. 차가운 손이 내 이마에 닿았다. 몸이 얼음장입니다. 나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보폭. 무거우면서도 단단한 걸음. 도윤이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복도에 나섰다. 눈은 흐릿했지만 기척을 따라 방향을 가늠했다. 어디냐? 짧은 한마디. 하인이 당황해 말했다. 아씨께서 복도에서.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정적.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련한 사람.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임을 나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몸을 돌렸다. 의관을 부르라. 담담한 명령. 그러나 그 손이 지팡이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까이 있던 하인만이 보았다.
나는 내 방으로 옮겨졌다. 이불이 덮이고 따뜻한 탕약이 입술에 닿았다. 쓴맛이 혀끝을 적셨다. 의식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 나는 느꼈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것을.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발소리도 말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기척만이 문틈에 남아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킨 이가 누구인지, 자신의 열을 식히기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 쓴 이가 누구인지. 그러나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이 더 아팠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관저 지붕 위에, 마당 위에, 우리의 말하지 못한 마음 위에. 그리고 나는 그 차가운 새벽에 쓰러진 채 처음으로 깨달았다.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그를 잃을까 두려워 먼저 원수로 몰아세웠다는 것을.